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프리랜서입니다. 결혼 후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이곳에 제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이 겪는 시골살이 같은 어려움을 심하게 겪은 편은 아닙니다. 우선 시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특별한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없었고, 제 친정이 조금 더 부유한 가정이어서 별도의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도 어쩌면 인생은 살아가며 꿰뚫어 알아야 하는 벌크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낳고 시간이 좀 흐르니 모두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일단 우선 제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네요. 제 남편과 저는 어른들의 소개로 만났고 연애할 때도 서로를 다정하게 대해주는 성품이었습니다. 엄마도 꽤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소반 같은 사위 얘기는 어디서 듣거나 본 적이 없어. 다들 나한테 사위 잘 봤다고 하더라. 인물은 아니지만 키가 크고 풍족하며 남자다운 모습을 갖추었다. 엄마의 친구들도 그 사위를 칭찬하며 잘 받아들였다. 일부 사람들은 돈이 많은지 시댁이 가까운지 물어본 적도 있었지만 다 그저 질투일 것 같아. 엄마는 사근사근하게 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남편을 참 예쁘다고 했어요. 제가 봐도 매우 잘 부부라고 생각하고요.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른들은 정말 그리워하는 것 같다. 우리 어머니는 최대한 잘 돌보아 주셨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느껴져. 나는 선미더랑 결혼하고 나니 어른들 사이에 커다란 화목함과 행복함이 느껴져 좋다. 그러나 천하은은 아직도 리포어 피저와 함께한다. 나는 매형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아. 전혀 옆을 안 주네. 남편이랑 있을 때 제 남동생 얘기를 했던 건 실제로 둘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아들이라 엄청 사랑받고 자랐지만 얘는 좀 철이 없는 편이었어요. 이전에 엄마한테 한 번 짜증냈을 때 우리 남편이 야단친 적도 있어서 그때 제대로 틀어졌어요. 나는 매형이 불편해서 누나 굳이 만나는 자리에 오라고 하고 뭐 강요하고 그러지 마. 누나랑 매만 잘 살면 되지? 왜 나를 부르고? 솔직히 매형이 우리 아빠한테 아버지 하는 거 오바야? 누나도 사돈 어른들한테 그러지 않잖아. 무슨 헛소리야? 너 당연히 결혼했으면 양과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니 하는 게 맞지? 나도 어머니. 어머니, 저번에 내 매형한테 야단 맞고 어지간히 기분 나빴나 봐. 그 사람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아, 나는 그 자리에서 매형이 왜 껴서 훈수 주는지 모르겠던데. 솔직히 본인이 나설 건 아니잖아. 그냥 우리 집 식구들 버릇대로 말한 것뿐인데 왜 자기가 나한테 버릇이 없네.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하는데 누나한테 할 말은 아닌데. 나는 매형이 너무 꼰대 같고 별로야. 누나나 잘 살아 그러면서 극도로 마주치기를 싫어했어요. 아무튼 저야 남편이 우리 집 어른들한테 잘하는 건 좋았고요. 대신 그 사람은 저도 자기 어머니한테 잘하길 바랬고 거기에 맞춰줬답니다. 나는 어찌됐든 어른들한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우리 어머니가 잘 챙겨주시니까 고맙잖아. 어차피 어머니를 두고 얘기하면 나도 어머니가 어디 가신다 하면 용돈 주고 가끔 반찬을 달라고 해도 주고 했거든. 그래서 양가 분위기가 좀 다르긴 했어. 우리 집은 부모님께서 장사하는 선가에서 불을 지키는 케이스여서 돈 사용에 조심하셔서 10원 한 장도 소중하게 여기는 편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 요즘 나는 친구들과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적도 있는데 얼마 좀 보태줘라고 요구하면 이미 아들 며느리가 보내준다고 말해놨거든. 난 식당에서 종일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싫어. 시간이 있다면 여행도 다니고 활동도 하며 자녀도 양육하면서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끔 들어 용돈을 요청하셨다고요. 이것은 남편이 중재를 통해 처리하거나 하셨지만 가끔 그것이 불만이신 것처럼 슬쩍 얘기하신 적이 있었군요. 우리가 자신의 용돈으로 사용하다가 자신들도 살기 힘들다고 말씀하면서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애도 없는 부부인데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즐겁게 사는데 너희들은 주말마다 노는데 바쁘다고 하면서 내 용돈 얼마나 챙겨줄 생각인데? 아니라며 너희들은 뭐 친정 건물도 있고 잘 사는데 나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민구가 자꾸 지갑을 벌려 내 돈으로 주려고 해. 근데 그런 건 아니야. 돈 있고 없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뚱맞은 공격을 받았다고요. 해오셔서 당황했지만 애초에 어머니와 집이 멀고 접점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다 불편할 순 있어도 그 횟수가 많은 건 아니어서 넘겼어요. 그런데 당시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때였는데요. 간혹 잠깐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고 약을 챙겨 먹던 아버지께서는 급속도로 병이 악화되셨어요. 혼란스러운 와중에 평소처럼 넘어가겠지, 안 되겠지 싶었지만 상황은 악화되었고 정말 가족들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아버지를 보내드리게 됐어요. 그 당시 남동생은 해외여행 중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누나 좀 진정해봐. 어제 입원하셨다고 했잖아. 오늘 비행기 예약했는데 뭐라고? 생성된 올바른 문법을 갖춘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아가셨다니 정말 세상에. 동생은 그렇게 사고치고 아빠와 툭하면 싸우고 말도 안 듣다가 해외에 있는 동안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저는 부랴부랴 엄마와 남편,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어떤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진짜 기억조차 안 나는 정도예요. 사실 동생이 이렇게 황당하게 행동하고 있었고 나 또한 여러모로 당혹스러웠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빠가 입원하시는 날 동생이 꽤 큰 사고를 쳤거든요. 이미 그 전에 아빠와 크게 싸웠던 적이 있었고 동생도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나는 아빠가 그런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뭐라고 하는 줄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깎아 부서지고 싶은 거냐고. 아직 부족한 경험이라서 나도 이해하기 힘들었죠. 내 돈으로 대출하고 모든 걸 내 능력으로 해야만 한다고. 아빠가 그러게 말을 세게 해야 하냐고. 나는 한동안 아빠 때문에 불편해서 집에 있기 싫어. 잠깐 숨이라도 돌리러 여행 다녀올게. 돈이 마저 뭐라 하겠지만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누나가 대충 둘러볼게 해달라고 말하고 떠나고 마는데 아빠가 입원을 했는데 지병이 있고 위독한 상태라서 응급실에 꽤 많이 나가게 됐어요. 엄마는 급히 동생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말씀했는데 이 녀석이 괜히 오해를 부려서 말을 실수한 거예요. 아빠가 응급실과 병원에 가는 게 하루 이틀이마다 나랑 싸우면 엄마랑도 싸워서 회사 업무에 스트레스 받고 벅하게 되면 그러겠지? 나 작업한 것을 망가뜨리고 나의 몫으로 남은 재료가 얼마 없는데 진짜로 숨을 좀 돌리고 싶어서 여기 왔어. 돈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엄마 아빠의 돈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그 내용을 옆에서 듣게 된 남편은 한숨을 죽이고 엄마는 여린 마음이 어디서나 서러움이 더해진다. 이 놈의 인연을 바꿔 보아야겠어? 아빠가 넌 이놈 아니고 나왔어. 아빠라고 해도 아빠지만 엄마의 마음은 생각을 안 해. 엄마에게 아빠밖에 없잖아. 아빠는 항상 아프기만 하고 그런 채로 입원해서 누워 있어? 그러나 자식들은 자기들 살기에 너무 바빠서 치료비조차 못 내준다네. 누나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모두가 그렇다고 하니 너랑 관련이 없어. 이제 전화 끊어. 그리고 엄마는 저한테 계속해서 뭐뭐라고 쏟아붓고 남편은 그런 와중에 씁쓸한 표정을 짓더라고. 남편 눈치에 맞추어 조금 창피하기까지 해. 엄마와 아빠, 그 둘 다에게 민망하고 죄송하며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선초는 저와 엄마 모두를 돌봐주었고 장례식 때도 손님들을 맞이하며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어요. 결국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엄마는 자신의 아들로서의 자존심과 분노를 느껴서 결심하셨다고요. 내가 낳은 아이보다 다른 사람이 낳아준 아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될 거란 사실, 내가 진정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 아빠인 유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으니 서호가 다시 오면 얘기하겠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정말 칼을 갈아 말했는데도 보통이 아닌 표정이었고
얼마 후에는 남동생과 내 남편 등이 존재하는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매우 화가 난 내용이었어요. 남동생은 듣자마자 바로 반발했고, 그런 식으로 말해야지. 대뜸 어쩌자는 거야? 유산 상속을 왜 갑자기 늦춘다는 건데, 그럼 엄마가 쓸고 남겨두고 미리 나눠주는 법도 있잖아. 나 지금 숨쉬기도 힘든 정도인데 아빠가 저렇게 가신 것도 마음이 불편한데 유산 상속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벌 주듯이 해야 되냐고. 엄마는 동생 말에 대답도 않고 제 의사를 물었고 저는 일단 부모님 돈이니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반면에 남편에게도 상황을 물어보시더군요. 그자 남편은 난 표정을 짓다가 이렇게 답을 했고 저와 엄마 모두 놀랍긴 했어요. 장모님, 제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하겠나요? 다만 제 몫으로 뭔가 주실 게 있다면 장인어른이 타던 차를 이어서 주셔도 됩니다. 탔으면 한국어로는 탔는데 또는 탔다면 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정정된 버전, 탔다면 하네요. 아버님은 처자식을 타고 다니며 저한테 성을 잘 부탁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딸을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 그러셨던 결혼 전에 하셨던 말씀도 생각이 나고요. 저한테는 그 차 자체가 장인 어른의 것이라고 좀 더 기억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 말에 저나 엄마 모두 조금은 당황을 했고 엄마는 워낙 아버지에게 미운정과 고운정 다른 사람이라 사위의 말이 꽤 감동적으로 들린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타던 차는 수리비만 더 나올 텐데 뭐 어쩌겠다는 식으로 하지만 남편은 그냥 별다른 의미 없다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게 있어서는 아버님 자체가 녹아있는 이미지여서 그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몇십 년을 타시면서 가정을 부양하셨는데 저도요. 처자식 있으니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사는 것을 시도하겠다는 마음으로 무작정 모방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장인어른께서는 제 형편이 더 어려우실 때 버텨내시며 성공하신 것이죠. 그러니 그 흔적이 담긴 물건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전 만족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우리 아버지 차를 이어서 타게 되었고 한 2주가 지났을까요? 대든 저희 엄마께 비싼 코트를 선물했더니 마냥 본인 사위를 애틋하게 생각하시더라고 해요. 제가 솔직히 감동했고 선미야, 나 진짜 놀랐어. 소방인가 내 아버지 참 물려받은 갑이라며 백화점에서 비싼 코트를 샀지 뭐야? 아휴, 아들인가 뭔가 그런 건 쓸모도 없어 집에서 먹고 살기만 바쁜 놈 같으니. 이런 사위 한 명 얻은 것도 쓸모없는군요. 저는 한도가 없어요. 정말이면서도 남편은 우리 엄마가 우울해 보인다고 말하며 여행 계획을 세우고 우리 모두 함께 제주도를 여행했어요. 그때 남동생에게 예의를 갖춰 권유했지만 아주 깔끔하게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매형과 있는 자리는 훨씬 더 불편해요. 그냥 누나가 알아서 잘 처리하게 해 이렇게 제 우리 셋과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 친구도 참 답답하다고 하고요. 그 상태로 남편과 저는 무슨 일도 알리지 않고 시간을 보냈어요. 이때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사상 최고로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김치를 담게 하고 어머니께 보내기도 했는데 감사 인사가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파김치와 갓김치를 예술로 잘 드시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너무 받기만 하고 돌려드린다고 생각해요. 보내는 것이 없어서 너무 민망하다. 내가 큰 아이가 되어 이미 아들을 잘 키워놓았거든. 이렇게 장모님께 잘해주고 있는데 무슨 일인가? 내가 그것에 감사해서 보내준 거지 뭐 별도로 받겠다고 보낸 게 분명해. 그런데 장서방 같은 사람은 정말 없는 것 같아. 나는 이제 내 친구들이 의사 사위님이라고? 뭐야, 그런 건 전혀 필요 없다니까. 돈 많이 벌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들은 사위가 바람피거나 냄새가 나서 괴로워하기도 해. 성품이 착하고 장서방이 성실한 게 최고야. 나도 어느 부분에서는 공감되는 게 있어서 고개를 끄덕였어. 그런데 요즘 연락이 끊겨있던 남동생이 조금씩 연락해 오네. 돈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은 되게 무시하는 편이지만 그때 얘가 한 말은 좀 과한 것 같다. 너무 요즘 누나 매형을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아. 엄마는 지금 완전히 피곤해 보여.
엄마도 정말 진중한 사람인 것 같아. 내 매형에게는 진중함이 있어야 대답이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은 내가 하는 말 아닌가? 그때 갑자기 한숨을 깊게 내쉬며 그 아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는 거야. 초를 치는 사람은 누가 초를 치는지 알아. 누나는 모르는 것일지도 몰라. 매형도 속을 알기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사업하는 중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최악이었어. 매형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 봐. 조카 은우는 아빠야? 암한지 매형의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긴 하지. 자꾸 또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 우리 엄마와 아빠한테 매형이 잘한 점은 사실 아니야? 내가 잘 못하니까 난 왜 자꾸 쓸데없이 욕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누나 부부 사이를 망칠 것이 아니라면 입 좀 다물어야 해요. 진짜 이렇게 말하고 끊는 거예요? 자기 돕기에 고심하는 것을 털어놓는 거예요? 에휴, 내가 특별히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누나가 뭐라고 안 믿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저번에 아빠 장례식 때 말이야. 회사 동료분들이 좀 늦게 왔었잖아. 그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고 한창 시끄럽다가 또 와르르 담배 피우러 나갔거든. 그때 내가 옆에서 들었어. 건물주 장애노은 돌아가시고 사위한테 얼마나 떨어지냐. 그거 기다리냐 이러면서 뭐라 하더라고. 여기서 저는 순간 눈이 번쩍 되었어요.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저도 면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집 사정을 이해하려면 분명 남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해요. 했다고 했는데 사위에게 주어야 할 것도 아니고 정가장에서 장가를 잘 갔다고 부러울 만한 일도 아니라며 말했는데 들었다. 근데 매형 막걸리를 명주려는 장모님이 희세고 우리 집 아들은 집에 관심도 없다고 하니 내 집에 더 신경을 써줄 것이라고 받아치는 것이야. 그 빨리 할까 고민하다가 참았다. 자기가 헛수고 하는 것 하나도 없고 장모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잘해준다고 말해줬는데 왜 자기에겐 이런 거리 끼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막판에 계속 싸우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서 계속 자기 매형이 찝찝하다고 하는 남동생을 일단 달라는데 전화는 저도 끊었어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사실인 것 같아서 남편이 매우 새롭게 보였어요.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남편을 비판하거나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덤벼서 싸움을 했다던 그 사람들은 이전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일단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남편은 그들에게 무시당할 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견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우리 집 사정을 건드리거나 그런 것에는 관여하지 않고 싶었지만 저도 아버지를 살피는데 신경을 쓴 뒤에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 끝에 다시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남편은 떠나셨으니 매형은 누나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좀 내버려 두자. 남동생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거야. 그 동료들은 이미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나도 그날 왜 굳이 와야 했나 싶었어요. 이런 것에 길들이지 않아도 돼. 실은 당신이 하는 일을 내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몰래 엿듣고 이야기를 전파한 것 같아. 그래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아들이나 진을 잘해주는 것에 집중해야 해.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비난하거나 내리지 않아야 해.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 지은 후에 내 안에서 정리를 한 것 같고 이후로도 무던히 일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애도 점점 자라면서 제 손이 더 많이 가게 되어서 저희 엄마가 자주 와서 애를 돌봐주셨어요. 함께 족발도 먹고 공원에 나가면서 아주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고민이 있다며 이야기를 나누길 원했어요. 듣고 나서 그 회사 동료들 때문인지 난 또 그에게 동조하여 퇴사를 생각하게 되었어. 전에 얘기했듯 이 회사에서는 진정으로 희망이 생기지 않아. 뭐래도 자꾸 안아 말해줘도 될 것 같아요. 자기도 전에 있던 김 팀장 알지요? 2년 전에 퇴사한 거 그때 당시에 알리고 빈정대고 하고 그러다가 작은 소매 쇼핑몰을 차려서 잘 풀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도 대충 그 경로를 알아요. 남편은 꽤 고민한 듯 창업 의사를 내비쳤고 결국 가족 경제 문제여서 우리 엄마도 같이 의논하자고 했어요. 그 즈음에 엄마가 거의 매일 같이 들러오시던 때였고
남편도 엄마를 편하게 생각했기에 함께 식사하며 대화했던 거죠. 엄마는 정말 안타까워했어요. 아이고, 우리 정서방 이렇게 비전 있는 분이고 성실한데 말이야.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작은 회사에서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내 주변 보니까 다들 아들이며 사이며 이것저것 사업 초반에 도와주는 걸 많이 해줘요. 주더라도 나머지는 우리 스스로 살려나가야 해요.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정서방은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집 누구든 잘 되어야 하니까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그 말에도 저도 약간 놀랐고 엄마를 쳐다봤는데 정말로 어느 정도는 우리를 지원해주겠다는 태도였어요. 에이, 엄마, 우리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데 그렇게 큰 금액을 지원해주려 하진 않아도 돼. 일단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뭘 알아서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야. 누구든 비전과 잘 될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니까 정서방, 너도 정신 좀 차리고 잘 준비해. 옆에서 잘 도와주고 엄마는 생각보다 꽤나 진지했고 대략 1억 또는 2억 정도 지원해줄 예정이에요. 같았고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그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무척 놀란 눈치였어요. 아이고, 장모님께서 이렇게까지 제고해 주실 줄 몰랐어요. 웬만한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함께 일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내부 정치가 보통보다 심한 게 아니고 당연히 투잡을 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제 체력이 안 돼요. 그러므로 다들 제와 같은 나이에 이 정도 대금으로 퇴사하고 창업을 고민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회사 거래처 중에도 그런 방식으로 개인으로 일을 세워나가는 소규모 업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 롤 모델이에요. 이처럼 남편은 더욱이 지극히 정성스럽게 우리 엄마를 대하고 엄마도 무척이나 대견스러워 하십니다. 며칠 전에도 사고를 당한 남동생이 전화해왔어요. 왔다고 하더라도 정말인지 어떻게 확인할 건지 의심하며 간만에 엄마한테 전화했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나한테 매형이 사업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다며 누구 손자인지 모르겠다 하며 화를 냈는데 제가 그 돈을 탐내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그냥 현재의 상황이 매우 어색해서 그러한데 엄마가 정신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매형은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요. 동생이 말에 반박하면서도 완전히 반대만 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면에서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 보통 사람들이 동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사업가의 아내라는 역할은 정말 많은 변곡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매형은 그래도 이것저것 하겠다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엄마에게 제시했어요. 전에 내가 다짜고짜 사업한다고 돈을 요청하는 것처럼 안 했었지. 그게야말로 내가 이 집 자식이니까 가능했던 것이고 내 말대로 메이가 아니라 남이니까 계획서를 꼼꼼히 챙겨서 보여준 거야. 나도 잘 모르겠지만 너도 이렇게 기회를 잡게 되어 다행하다는 바람을 품었어. 이렇게 말을 끝냈지만 아무런 걱정 없이 평화로운 마음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퇴사 후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만나고 항상 통화하며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도 저에게도 중요한 사항을 요청했어요. 정말 이 시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어 엄청 진지해. 당신도 은우도 이때 내가 약간 헤매고 있는 것 같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장모님도 그렇고 믿어주는 사람이 많은 것은 좋지만 창업은 보통 힘들다는 것을 진짜로 느낀다. 외로울 때도 많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측근감이 느껴지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로 자세한 사정은 묻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고 저는 그대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쁜 일정을 보냈죠. 그런데 남편이 야심을 품고 퇴사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쯤 저는 저희 아파트 관리실로 생뚱맞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연결된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옳다릅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 악취가 난다고 하더군요. 잠깐만요. 그 집에 있어서 금방 내려가 볼게요. 전 무작정 차키를 들고 가는 거예요.
아래는 주어진 텍스트를 올바른 문법 구조로 쓴 것입니다. 뛰어내려갔어요. 남편은 퇴사를 하고 난 뒤에 차를 많이 다니지 않았고 저 역시 뚜벅이로 다니는 편이라 그쪽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낮잠 자는 아이를 혼자 두고 뛰어갈 정도로 매우 놀랐는데 가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차 바퀴까지 이렇게 냄새가 스멀스멀. 아니, 이거 아빠 차인데 너무 낡아서 그렇나? 옆에서 경비 아저씨는 그런 이유로 날 만한 악취는 아닌 것 같다며 빨리 열어보라고 서했고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그때 마스크를 안 쓴 것을 후회할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얼굴에 스며들었고요. 몇 초 동안 얼굴을 찡그리며 펼치지 못하고 좌석을 노려보니 환경에 악취가 퍼져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아니요. 그건 엄마의 것 같은데 저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한 손으로 입과 코를 대충 틀어막은 채 악취가 눈에 보이도록 착각할 정도로 어그러져 있는 우리 엄마네 반찬통을 보았어요. 3단으로 쌓은 식품들이 쇼핑백에 담겨 한쪽으로 쓸려 있어서 음식물이 보이는데 그 모양새는 분명 엄마의 통과 같았어요. 전 이것들이 다 들어있는 채로 밖에 내놓고 집에 가서 비닐 장갑을 착용하며 처리할 것들을 가져온다 갔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이 반찬통들 엄마가 주신 거 맞나요? 라고 물었어요. 아, 그래. 내가 이것저것 만들어 보내줬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에도 먹을 만한 상태인지 묻는다는 거죠. 나도 최근 문화센터에 다니고 있는데 여기도 얼마나 다양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지 놀랍네. 너는 정말 효정이야. 뭐 하는지 알아? 엄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해봐. 엄마가 준 이 반찬들은 우리 신랑이 사준 거 맞지? 전에 정서방을 창업한다는 얘기를 듣고 몇 군데 알아보았는데 그 사진을 보내줬더라고. 기특하기도 했고 너도 정서방을 도와주느라 바쁠 것 같아서 가만히 장을 보다가 또 잔뜩 반찬을 보냈지. 은우가 좋아하는 것들과 함께 다 보냈는데 그래서 먹어봤어. 숨이 푹푹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제 동생이 툭하면 습관적으로 숨을 뱉는 모습을 정말 싫어했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곤란하다. 연신 푹푹 나오는 숨을 잘 조절하는 법을 찾고 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생뚱맞고 너무 처참한 환경이었어요. 곰팡이가 다 쓸어가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우리 엄마의 반찬에 그 냄새가 배어버린 우리 아빠의 첫 시트까지.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지만 우리 친정 부모님이 너무 남편을 함부로 다뤄진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잔뜩 받으면서 차 안에 처가 두고 지인들 만나러 다니고 뭘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지 근데 순간적으로 저도 뭔가 동물적인 감각이 있었나 봐요. 전화를 끊으려다 말고 엄마를 다시 제 속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신랑한테 사업자금 얼마 준다고 했었지? 빨리 말해봐에 엄마가 그때 한일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후로 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빨리 다시 얘기해주세요. 말해봐. 그냥 뭐 땅을 팔면 다 준다고 했었어. 너도 왜 그걸 전해? 그 언제? 너도 할 거야? 예전에 아빠가 샀던 땅 거기에 나 오르지도 않고 돈만 묶여 있는 거니까 그걸 팔아서 준다고 했지? 아이 엄마, 그래서 얼마야? 엄마가 이렇게 도시락을 싸면서 챙겨주고 신경 써줬을 거 보니 대체로 얘기가 오간 건 아닌 것 같은데. 빨리 금액부터 말해봐.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넘을 것 같아. 전 여기서 현기증이 느껴지면서 왜 그렇게까지 과한 감정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계속 쏟아내게 됐네요. 엄마, 그걸 다 준다고 했어. 제정신이야? 10억이 10억이나 해줘야 될 필요는 없잖아. 얘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거야? 당연히 엄마도 부담되는 거야? 수긍한다. 정서방이 하는 것을 보라. 얼마나 엄마, 아빠에게 잘한지. 그리고 머리도 좋고 능력치에 비해 너무 별로인 회사를 다녔잖아. 지금 그렇게 바쁘게 뛰고 있는데 잘 해낼 거야?
너부터 믿어줘야지. 엄마,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조차도 그렇게까지 않을 것 같은데. 엄마는 뭘 믿고 그렇게 많이 해줬어? 나는 1억, 2억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이런 죄속도 모르고 계속 왜 그렇게 겁이 나는 둥어 소리를 하길래 먹혀들였던 얘기를 그냥 해버렸어요. 엄마가 싸서 챙겨준 반찬들 나 지금 확인했어. 지금 봤다고 곰팡이 슬고 모양이 아주 장난 아니에요. 나보고 관리실에서 우리 차, 그러니까 아빠 차에서 악취 난다고 하는 거야? 알려줬어요. 뒷좌석이 트렁크까지 놀라운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엄마와 아빠를 엄청 대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나만 그런 걸까요? 엄마, 아니 다 떠나고 나면 그냥 모습만 보고 그렇게 턱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어떡해요? 진짜로 빌려준 거라면 말이 될까요? 네, 맞아요. 돌려주겠다고 말한 후 엄마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며 지금 이 반응은 적절한 때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계약을 서둘러 처리한 후에 곧장 부동산으로 뛰었어요. 거기서 실신 직전에 이르러 중개인 아저씨의 제안이 얼마나 가벼운지 알게 되었어요. 정말 미쳤어요. 얼마라고요? 20억 원이라니까요. 너무 믿을 수 없어서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려 했어요. 나는 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필 이때 남편은 이틀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애를 챙기고 여러모로 피곤한 날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모습인 것 같은 착광경도 눈으로 목격했고 장난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는 사업 지원금 금액까지 알게 되었어요. 여전히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멍하니 부동산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보더니 중기엔 아저씨가 부축을 해주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팔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슬쩍 웃으시던 모습에 잠깐 눈이 찡하게 커졌어요. 이미 파신 거 아니에요? 팔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다냐. 제 말이 아주 살짝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지만 발 요구는 했지만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취소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가슴이 뛰는 소음이 들릴 것 같은 상태에서 바로 재촉을 했어요. 보니까 말이야. 그날 우리 형수님과 사위님이 오셨더라고요. 있자니 좀 그런 거야. 나야 형님 그래서 아가씨 아버님이랑 친분이 오래 있어도 형수님 뵐 일이 많지 않지. 사위들인 거야 알고 결혼식은 못 가보고 대충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딱 보니까 형수님이 사위한테 땅을 팔아서 그만한 돈을 줄 것 같은데 이게 딱 봐도 그렇게 시원해 보이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전 이때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눈만 고정하고 들었어요. 근데 말이야, 요새 진짜 생각에 별 일들이 많아. 우리도 엄청. 골치 아픈 일들이 많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아. 게다가 내 예감이 맞다면 불안함이 쑥쑥 찾아오잖아. 중개인 아저씨가 일을 시작하려다 중단했다고 해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거의 기절할 뻔했을 거야. 나중에 사위가 오면 중개 수수료를 5배로 주겠다는 얘긴데 그래서 빨리 팔아달라고 요청하더군. 그 당시 형수님 없이 홀로 왔었으니까 나는 딸들만 있고 아직 시집도 안 보냈지만 나중에 사위를 맞을 때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림이라는 말이죠. 한 푼도 아니고 땅 주인으로서 형님도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야. 이상해서 매물을 내놓았다가 놓쳤어요. 저는 숨을 마시는 것도 못하고 몰아쉬면서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던 차에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어려웠어요. 자세히는 몰라도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면서 형님이 이래저래 업고 키운 땅인데 막말로 사위는 남이라고 가족이 아니라고 보며 며느리도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근데 이 정도 돈이 걸린 상황인데 의심부터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과장하면 나중에 형님을 만나볼 기회가 없을 거란 생각도 들었어요. 이때 순간 들었던 생각이요. 옛날에 엄마와 아빠로부터 여기 오래된 부동산 아저씨랑 친분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빠의 고향 선후배라나 서로 신세진 게 있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그 자세한 인연은 잘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요? 전 부동산을 떠나오면서 몇 번이나 속에서 무엇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을 그대로 남편에게 넘겼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와 남편의 관계가 이제 끝나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곧장 남편에게 연락했더니 바로 받아들여서 시어머니가 쉬고 있는 시댁으로 넘어갔고 이날 눈, 귀, 그리고 코로 주어진 담을 모두 폭로했어요. 이전에는 어느 정도의 상황을 어머니께서 수집하셨습니다. 선미야, 이걸 봐봐. 나한테는 집에 갖다 줬다고 했어? 선미야, 내가 맛있게 잘 먹겠다고 하고 이거 봐. 이 날짜에는 창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어디로 다녀온다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말이야, 엄마한테는 이렇게 다 말 척척 듣고 세상 성실한 사위인 척하면서 뒤로는 엄마 아빠의 성의를 다 섞이고 악취가 나도록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몰래 부동산까지 빼돌려서 거액의 돈을 얻어내려던 모습을 떠올리며 남동생이 저에게 귀뜸해줬던 내용이 같이 생각났어요. 저는 이 모든 게 너무 아프도록 퍼즐처럼 들어맞는 느낌이더라고요. 남차는 당연히 부인했어요. 갖다 주려고 했어? 갖다 주려고 했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화내는 거 아니지. 설마 나 요즘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는지 알잖아. 진짜 실수로 까먹은 거야. 게다가 전 직장 동료들 만나는데 차 탄다고 해서 빌려줬다가 당신, 근데 지금 왜 그렇게 화를 내? 내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될 일이야? 우리 어머니도 계신. 남편은 어디서 봐도 술에 취한 모습이었어요. 아직도 흐릿한 기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고 있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정말 싫어했던 버릇인데 자기가 뭔가 찔리는 것이 있을 때 왜 그런 행동을 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상황과 증거를 제시하며 말해봐도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돌려 말하고 있었고 중간중간에 어머니를 재우고 돌보시라고 하면서 저를 보내라고도 하더군요. 어머님, 이게 지금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엄마는 20억 원의 돈을 받으려 하시려는데 상의도 없이 받으려 하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은 몰래 중개인을 만나서 빨리 집 팔려고 제초를 하려는지도 모르겠어요. 치솟는 가격 때문에 하나씩 들키고 있는데 계속해서 외로움을 느끼며 화를 내고 아주 비겁하게 대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제가 잘못했던 데에 초점을 맞춰 나에 대한 비판을 거듭하고 있었어요.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군요, 당신. 지금 내 말을 믿지 않고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께 큰 소리를 치는 건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최악이었어요. 아니면 장모님이 좀 참아주신다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당신은 좀 살아있는 집만 살고 우리 집을 무시하고 있어서 우습다는 겁니다. 돈을 간신히 받아와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졸렬하고 비열하게 느껴져요. 자기가 피해를 받은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끌어당기며 부모님까지 끌어들이는 태도는 큰 경고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조롱한 건 분명해요. 그러니 나도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가거나 소리를 꺼내는 걸 참지 못해요. 당신은 우리 부모님의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 매물이 취소되어 성사될 길이 없다고 해서 그 돈은 당신의 것이 아닌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자 남편은 여길 거의 미친 듯이 난리를 쳤고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급히 시댁을 나와 택시를 탔다. 그 후 몇 가지 충격을 받았고 마음을 다잡으며 이혼을 고민했다. 먼저 남편이 술을 마신 뒤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싶었지만 이 사람은 정말 정상이 아니었다. 이미 자신의 본성을 다져놓은 것 같았고 작전 없이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어떻게 그동안 이런 속내를 감추고 있었는지 의아했다. 난 장모님에게 우롱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야. 지원한다 해서 퇴사했고 지원한다 해서 투자자들을 모아 돈도 받았어. 창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장모님과 여러분이 손해를 배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긴박한 상황으로 배우자를 우렁거려서 은우를 데려가서 키워야 하는 주제가 되었고 이혼을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존재하는 지원금에 더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은우를 이쪽으로 둘러봐야 할 것이며 해보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할 겁니다. 이 말에 순간적으로 겁먹었지만 남동생과 엄마에게 상황을 의논했고 남동생은 분노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지. 멋쟁이라고 불러도 진짜 떨리는 게 다르지. 그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안 된다고 하고 누나가 앞장서서 이러한 상황을 무시할 수 없어요. 사람이 기회를 놓치면 그것은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만만하게 무시하지 마. 바보처럼 입안에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말갈피를 못 잡는다 생각하고 하는 말을 멈추어 버렸지만 상황이 이러하니까 제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동생과 함께 싸우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엄마는 우리를 바바지 쪽으로 보내두고 집은 누구도 들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한 과정에서 매우 치열한 대립이 일어났어요. 서로 경쟁이 치밀해져 바닥까지 들어간 거죠.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 동생 민구가 무슨 잘못된 말을 했다는 거냐며 엄마는 그렇게 말했다네요. 어떻게 대처하려고 좋아하며 우리 사위 하면서 끼고 돈을 빌어주겠다고 했는데 엄마는 부자처럼 돈을 꺼내들어 해놓은 것인지 뭐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 너희야. 천벌을 받아야 한다. 저는 이런 아주 교환 속에서 몇 번이나 기절할 것 같았지만 우리 친정, 재산, 그리고 제 이혼 여부에 우리 아들마저 모두 달려있으니 정신에 잃으면 안 되겠죠. 받아둔 내용들을 바탕으로 녹음을 하고 어머니와 남편이 서로 욕하는 말들의 모습을 전부 증거로 제시했어요. 이렇게 이혼을 진행하고 어처구니 없는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얘기는 다 수긍받게 되었어요. 제게 해야 했던 몰상식한 행동과 우리 엄마의 돈을 쏟아먹으려고 했던 모습까지 외쳐 배상을 청구했고 그의 양육권을 다시 받았어요. 엄마는 정말 당황하셨다. 기가 막혀. 은혜를 모르고 갚아도 유분수지 그럼 처음부터. 멋진 노래가 돌아 나의 머릿결은 검은데 그냥 거저만 한 말이 아니었네. 오직 그것만을 믿었어요. 엄마 말씀? 아니면 그녀가 얼마나 더 이어나갈 곳이 없으면 제게 전화해. 그러던 중에 원래 처남하고는 잘 지낼 생각이었다가 제가 장례식 때 지인들과 떠드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한 번 더 연락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지. 그리하여 나는 엄마와 살림을 함께하고 있으며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분리하여 집을 팔고 얻은 재산으로 창업하고 성공하고 있어요. 동생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로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전공을 활용해서 다시 회사 다니고 있어요. 미래에는 큰 문제가 제 길에 나타나지 않기를, 저와 아이가 마주친 도전을 항상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만일 성공한다면, 당신이나 제 앞길을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급변하는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